오늘은 나폴레옹이 죽을 때 남긴 유언 중 하나로 자신의 심장을 두 번째 황후였던 마리 루이즈에게 보내려 했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두 번째 부인인 마리 루이즈 황후는 남편에게 애정과 열정이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 이는 1814년 4월 4일에 있었던 일로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그 후의 일이었다.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요. 당신의 불행을 함께 나누고 당신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당신의 깊은 슬픔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루이즈 황후의 눈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나폴레옹이 퇴위한 후 마리 루이즈는 아들 로마 왕과 함께 수도 파리를 탈출하여 블루아 성으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루이즈는 용기를 내어 퐁텐블로 궁에서 유폐된 나폴레옹을 적어도 한 번은 만나고자 마차에 올랐다. 그때 마리 루이즈의 귀에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황후를 수행하던 몽테벨로 공작 부인이었다. 그녀는 마차에 탄 루이즈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지금은 남편에게 가실 때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인 프란츠 황제를 찾아가셔서 남편과 아드님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몽테벨로 부인의 은밀한 조언이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한마디가 루이즈의 마음을 바꾼 것이다. 오를레앙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당장은 당신 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겠습니다. 당신이 엘바 섬으로 유배되면서 당신과 제 아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해 주도록 요청하겠어요? 마리 루이즈의 이 편지는 절절한 어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거짓이나 가식이 없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나폴레옹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1814년 4월 12일 밤 나폴레옹은 아내와 아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신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절망 속에서 나폴레옹은 독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혹은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목숨을 구했다. 그가 마신 독이 오래되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나폴레옹은 결국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나폴레옹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신뢰했다. 자비로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폴레옹은 1810년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첫 번째 아내 조세핀과 이혼했다. 그해에 나폴레옹은 두 번째 부인으로 유럽의 전통적인 명문가인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 마리 루이즈를 맞아 황후로 삼았다. 마리 루이즈는 당시 19살이었으며 나폴레옹보다 26살 어렸다. 다음 해인 1811년 나폴레옹은 황후로부터 오랫동안 원하던 아들 로마 왕을 얻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나폴레옹의 갑작스런 퇴위와 함께 마리 루이즈와의 설레는 결혼 생활과 사랑도 끝이 났다. 이는 1814년 4월경에 일어난 일이다. 마리 루이즈는 나이페르크 백작과의 관계가 발전한 후 자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아버지인 프란츠 황제에게 자신과 아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엘바 섬에서 유배 중인 나폴레옹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프란츠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져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합법적인 아내가 조세핀이었고 마리 루이즈는 단지 내연의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폴레옹은 폴란드 귀족인 마리아 발레프스카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밝혀졌다. 실망한 마리 루이즈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온천 휴양지인 엑스레뱅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그녀는 감시와 보호를 겸하는 나이페르크 백작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엘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나폴레옹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는 아내 마리 루이즈가 편지에서 약속한 대로 프란츠 황제를 설득하여 아들을 데려다 자신과 함께하게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은밀히 숨겨온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폴레옹은 특히 녹색을 좋아했지만 그 색이 쉽게 바래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취향보다는 일반적인 추세에 맞추어 집안을 갈색과 흰색으로 꾸미고 칠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의 평범한 삶을 얼마나 절실히 원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손님이 아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폴레옹을 찾아왔다. 폴란드의 연인 마리아 발레프스카가 나폴레옹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엘바 섬까지 찾아온 것이다. 멀리서 달려온 연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반가움도 컸을 것이지만 나폴레옹은 발레프스카와 아들을 사흘 만에 돌려보냈다. 마리 루이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그녀의 기분이 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리 루이즈는 엘바 섬에 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당시 나이페르크 백작과의 로맨스에 푹 빠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마리 루이즈는 몰랐지만 나이페르크 백작은 프란츠 황제로부터 비밀리에 지령을 받았다. 그 지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마리 루이즈가 엘바 섬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마리 루이즈, 한때 유럽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의 황후, 그녀와의 사랑에 빠졌다는 나이페르크 백작은 젊고 멋진 모습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달랐다. 나이페르크 백작은 당시 42살의 중년으로 5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나폴레옹의 군대와의 전투로 오른쪽 눈을 잃은 상태였다. 검은 안대를 착용한 그의 모습은 경험에서 오는 위험이 느껴지지만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무를 겸비한 백작은 처세술에 능했다. 그는 탁월한 승마 실력과 피아노 연주 능력을 겸비했으며 대화를 즐겁게 이끄는 뛰어난 화술도 갖추고 있었다. 마리 루이즈는 산책 중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산장에서 나이페르크 백작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녀가 나폴레옹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낸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루이즈가 나이페르크 백작에게 마음이 돌아설 정도로 냉정한 여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편 나폴레옹이 갑작스레 멀어지면서 마음도 서서히 멀어져 갔을지도 모른다. 권위적인 나폴레옹과는 달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나이페르크 백작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사령관 같은 권위와 위압감을 가지고 여성을 대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충실히 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여성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 앙리에트 캉팡 앞에서 당당히 말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나폴레옹은 여성이 남성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겉으로는 사랑과 배려를 강조할지라도 그의 여성과는 구시대적인 의식과 행동에 머물렀다. 이를 고려할 때 대화가 가능한 나이페르크 백작과 권위적인 나폴레옹 중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라면 누구를 선택할까? 마리 루이즈가 나폴레옹 대신 나이페르크 백작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일지도 모른다. 나폴레옹의 시신이 사망 후 20년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고 잠든 듯한 상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서 탈출하여 프랑스로 귀환했다. 그는 돌아온 직후 황제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 했으며 이는 1815년 2월 26일에 일어났다. 하지만 유배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쇠약과 운명을 건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그의 부활 시도는 95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이는 100일이 채 되지 않는 미완의 100일천하였다. 마리 루이즈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슬픔이나 유감 대신 혐오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인심인가? 1815년 10월 나폴레옹은 다시 유배자가 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먼 바다에 있는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갑자기 노화했다. 위암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도 그의 변화는 의외로 급격했다. 그의 머리는 희게 새었고 배는 볼록 튀어나왔으며 얼굴은 부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생명은 전쟁 중에 가장 활기찼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나폴레옹 평전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3,000명이 넘는 호위병, 시종, 의사, 측근들을 데려간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요청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 마리 루이즈와 아들, 로마의 왕에게 기억되길 원했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내 마리 루이즈와 아들 로마 왕을 만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의 롱우드 하우스에서 머물렀던 나폴레옹의 방은 엘바 섬의 물리니 저택과 달리 그가 선호하는 녹색 벽지와 가구로 꾸며져 있었다.
이 은은한 녹색의 공간은 나폴레옹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듯했다. 녹색,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그 색이 그의 죽음을 앞당긴 것을 알게 되면 안타까움에 절로 탄식이 나온다. 롱우드 하우스는 낮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저택 주변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벽지와 가구에 사용된 녹색 염료는 습기와 반응하여 부패하고 치명적인 비소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이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조사에서 나폴레옹이 사망한 다음 날 채취한 머리카락에서는 정상인보다 13배나 많은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자 나폴레옹은 혼자서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소박한 꿈이 비극으로 끝났다. 한때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처참했다. 며칠간 지속된 딸꾹질과 심한 구토 및 설사는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1821년 5월 5일, 의식이 흐려진 채 죽음을 맞이한 나폴레옹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남겼다. 프랑스, 군대, 선두, 조세핀. 나폴레옹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령관으로 남기를 원했을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심장을 마리 루이즈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의사들이 그의 시신을 부검한 후 심장을 적출하여 병에 담았고 유언에 따라 마리 루이즈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의 심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의 심장은 시신과 함께 묻혔다. 나폴레옹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생강 근처에 안장되지 못했고 그의 차가운 유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혔다.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거의 20년 후인 1840년의 일이었다. 놀랍게도 이장을 위해 무덤에서 꺼낸 나폴레옹의 유해는 거의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잠자는 듯한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의 몸이 비소를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비소가 방부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영웅은 인간의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을 절망에 빠뜨린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